요즘 서울 강남권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증여세 또 상속세를 내야 한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절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절세 자체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뭐 계획도 안 세우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요. 세부 부담 줄이는 계획, 계획적인 증여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황에 따른 절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최승경 회계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회계사님 지금 이제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상속세 개정 필요성이 이제 대두될 정도로 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논란은 꽤 오래됐습니다. 너무 높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전 증여 쪽으로 가셨는데 이 증여세율이 상속세율과 같은 거죠. 네. 아니, 그러다 보니 집값은 높고 증여세 부담도 크고 오히려 증여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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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세 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예. 2022년 증여세 신고 건수가 21만 5,640명이었던 것에 반해 2023년의 경우 16만 4,230명으로 약 24% 정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줄었네요. 네. 그리고 2024년도 보시면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3월 493건, 4월 326건, 5월 389건으로 5월에 다소 상승하기는 했으나 증여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라 지금은 증여를 하기에 적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분위기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일반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증여할 때 실거래가를 감안해서 세금이 산정되다 보니 아파트 값이 오르면 증여세 부담이 커져서 증여 신고 건수가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제 계획 없이 증여라든지 상속하기에는 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절세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저희가 알아볼 부분은 이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부담부 증여라는 거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네, 증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절세 방법이죠. 혹시나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자녀 등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예. 이때 증여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부채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있거나 해당 재산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네, 이 같은 상태에서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방식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만약 부채를 함께 증여한다면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고 보아서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 네. 예, 예.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때 예. 4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이 전세 보증금을 함께 증여한다면 10억 중에 4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4억을 받고 팔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되면 해당 부분은 유상이전이므로 증여자는 4억이라는 대가를 받고 아파트의 40%를 매도했다고 봐서 양도세를 내게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수증자는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4억은 유상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취득세만 내시면 되고 나머지 6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증여로 모아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세율 측면에서 많이 이제 네, 누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세율이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담부라는 의미가 그냥 부채까지 같이 네네네, 부담을 지운다. 부담을 지운다. 네. 그런 의미로. 예. 그러면 이 모든 채무가 다 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모든 채무를 부담부 증여에 포함시킨다면 증여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채무를 포함해가지고 증여세를 줄이고 싶은 유인이 있겠죠. 네. 그래서 세법에서는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종귀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척 꾸미고 다른 방법으로 그 채무를 갚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 예.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종귀속 간이더라도 그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해당 예. 채무를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건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합니다. 즉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거나 전세보증금과 같이 그 증여재산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또한 뭐 증여일 이후에 예상 채무는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요.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위장 가공 혐의가 있는 채무도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는 담보된 당의 채무가 어떤 명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셋째는 당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또는 자금 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 설정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사실상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면 아무리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추후 조사를 통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수증자가 채무를 진짜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예. 실제의 상환 능력을 잘 준비하셔서 조사를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임차인이 타인이 아니라 그 증여받을 자녀인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예. 직계 존비속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자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회계사님. 네, 어렵죠. 저는 좀 전에 네, 증여자, 수증자는 이해가 됐어요. 네, 네, 이거 네. 이제 이 증여해 주는 분이 증여자고 네. 그 증여를 받으니까 받을 숫자에서 수증자. 수증자. 그리고 처음에 제가 헷갈렸던 게 상속 부문에서 네. 이 상속을 받는 아들이 상속인이고 네. 상속해 주는 아버지가 피상속인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에 거꾸로 알았어요. 이 피자가 붙길래 상속받는 아들이 피인가 싶었는데 그거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됐고. 근데 방금 뭐 수증자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들으면서 머리가 막 희미해져요. 조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방금 요 케이스. 예. 어떤 지금 예를 뭐 들어드릴까요? 방금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뭐 네. 직계 비속 간에 뭐 그 상속을 예. 증여를 예.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예. 네. 예. 증여를 받는 사람이 네. 사실은 부담부 증여를 받는다고 해도 네. 그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녀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그렇죠. 예. 자녀 입장에서 그래서 부모가 사실은 자기는 소득이 없어요. 글쎄. 아무 입증할 예. 수 있는 소득이 없는데 내가 이 대출같이 다 부담하겠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부담부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은데 그 아파트에 뭐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이랬을 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예. 때 뭐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끼워서 이 채무를 너가 갚아라 하고 넘긴다고 해도 그 사람의 뭔가 소득 같은 게 입증되지 않으면 네. 세무서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주는 척하고 뒤에서 이렇게 꾸며서 줄 거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받는 사람의 소득 같은 게 입증이 되고 입증이 돼야 실제 된다. 그 능력이 있나라는 예, 게 파악이 예. 돼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요. 예. 조금 어려웠죠. 이제 네. 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거는 그냥 임차인이 타인이 아니라 이제 자녀가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세입자로. 네네네. 그렇게 예시를 세입자로 들어드릴게요.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은 이제 엄마나 아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가 세입자로 있는 상황에서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증여를 받을 수 있는지 네네네. 이 질문이에요. 네. 그래야 알아듣겠네. 네. 설명을 잘 하죠. 오케이. 그럼 네. 그렇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아들 뭐 부부한테 네. 그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서 뭐 전세를 내주고 네. 이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했을 때 어허. 이 전세 보증금을 이제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그러니까, 있느냐?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자녀가 부모한테 이제 그 보증금을 납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네, 임대차 그렇죠. 계약을 맺었을 때. 그렇죠. 그렇지. 예. 그렇죠. 예, 완전 예, 맞는 예. 말씀이시고요. 완전 맞는 네, 말씀. 이제 원래 당연히 가능한데 그렇게 그 당연히 증여 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임대보증금이 부모에게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이 다 있고 증빙이 있어야 된다. 네, 그 주장하는 아무리 근거가 부모 자식 간이지만 아들이 진짜 전세금 아버지한테 주고 그 들어가서 사는지를 그렇죠. 증빙해야 된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 주장하는 근거가 실제 사실과도 맞아야 되고 이 입증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녀가 그렇게 적법하게 지급한 내역이 있고 그게 사실과 맞다면 당연히 자녀한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여도 부담부 증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나 이쪽만 오면 자꾸 제가 해야 될 질문을 저한테 제가 넘기시죠. 이해를 못해서 네, 제가 할게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부담부 증여로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이제 주택을 두 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시세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보니까 대출 1억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7억 원 맞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세입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네. 구체적인 세금 계산을 네, 해보시면 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16억 원에 있는 대출이랑 전세에 대한 채무를 모두 해소한 다음에 바로 증여를 하면 증여가액이 16억 원이 되겠죠. 그렇죠. 대출도 네. 없고 전세 보증금도 만약에 그쵸. 아빠가 내줬으면. 네, 예. 다 해소한 다음에 주면 16억 원을 그렇죠. 증여하는 게 되겠죠. 16억이 증여가 되네요. 네,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10년 내에 만약에 그 아들에게 증여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럼 과세 표준이 15.5억이 됩니다. 15억 5천. 네, 그러면 10억을 초과해서 증여세율이 40% 구간에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예. 아이고, 네.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게 해서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4억 6천이 되고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 같은 것까지 고려를 하면 총 증여세만 4억 4,620만 원이 나옵니다. 아, 네, 네, 16억의 아파트를 받으면 증여세만 4억 4,620. 예, 예. 네. 그리고 취득세도 내야 하는데요. 네. 예. 네, 취득세는 그 증여로 받은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 그 세율이 다르거든요. 네. 증여의 사유로 취득을 하시면 네. 중과세율로 12.4%를 적용합니다. 이 아파트 취득하는 데 있어서. 네. 아니 예. 증여세를 냈는데 취득세도 더 낸다고요? 네, 이 맞습니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겠네요, 충분히. 예. 그렇죠. 그래서 1억 9,840만 원을 또 취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은 게 죄입니까? 이렇게 되면 16억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데 내는 세금이 6.4억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 금액이죠. 예, 취득세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6.4억을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8억을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대출 1억 원에 전세 7억 원이 낀 채로 이제 제가 그대로 인수하겠다라고 채무까지 하면 떠안아라. 네네, 예, 채무까지 다 떠안아라라고 하면 아들은 16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지만 8억의 부채를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억만 증여를 받았다고 예. 보는 거거든요. 그럼 8억은 10억 구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율이 30%가 적용돼요. 아까 40%였는데 이번엔 30%가 적용됐죠. 그럼 8억에 30%를 곱하면 2.4억이고 여기에 누진공제, 신고세액 같은 걸 다 제하면 1억 6,005만 원 정도가 증여세로 나와요. 그럼 아까랑 비교하면 증여세가 2억 8,615만 원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많이 줄어들죠. 예. 네. 취득세는 어떨까요? 취득세는 예. 부채를 인수함으로써 취득한 아파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거든요. 아, 제가 네.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라고 네. 봐서 그 1세대 1주택의 6억에서 9억 구간의 취득세율이 2.33%거든요. 네네. 아까 12.4%보다 훨씬 작죠. 네. 네, 2.33에 0.1%. 그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2,050만 원이 나오고요. 대신에 아까 나머지 8억은 증여가 맞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또 12.4% 이렇게 나누어서 취득세를 적용하거든요. 아, 그러면 그 부분은 9,920만 원. 이렇게 하면 합계가 1억 1,97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취득세끼리만 비교하면 취득세도 8천만 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세금은 얼마가 절세가 되는 네, 건가요? 그럼 증여세를 취득세를 다 합쳤을 때는 3억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줄어들죠. 예. 하지만 한 개 더 챙겨야 하실 건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 8억에 대한 양도세. 그렇죠. 예. 네, 아버지가 8억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고 양도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아버지의 취득가를 만약에 12억 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16억 원의 아파트에 12억 원의 취득가면 원래는 그 전체를 양도하면 4억의 그렇죠. 양도 차익이 발생하죠.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16억 중에 8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가를 받고 팔았기 때문에 양도 차익도 절반만 세금을 내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2억에 대한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 뭐 원래는 필요 경비 같은 것도 다 산입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략했을 때
기본공제 차감하고 3억 원 이하는 38%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산출을 하면 약 4,774만 원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에서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22년 5월 10일부터 네. 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가 되거든요. 예, 예. 양도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2주택자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38%가 기본 세율이기 때문에 양도를 하시기에 유리한 상황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들을 그래서 아들의 취득세, 증여세, 네네. 아버지의 양도세를 모두 합계해도 3억 2,749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맨 처음 설명드린 16억을 그냥 증여받았을 때랑 비교해서 3억 1,711만 원이 절세가 됩니다. 네네. 네네네. 다만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복잡하죠. 그래서 그 일반 증여냐 부담부 증여에 나에 따라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가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아들이 그 아파트를 팔 때 산정이 되는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또 아들이 부담할 양도세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네요. 양도 그러네. 차익이 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부담부 증여가 나을지 일반 증여가 나을지 이런 것들을 가까운 세무사랑 상담을 하셔서 전략을 짜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보니까 세무사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오늘 우리-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